강의사는 증시 각도기. 안녕하세요. 증시 나침반한 지원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각도기 박찬주입니다. 네. 오늘은 그나마 좀 다행이었던 것 같아요. 네. 요즘에 이게 비가 오늘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오는데 최근 오는 거 보니까는 장마가 보통 6월 말이나 7월 초인데 7월 중순에 오는 거 보니까는 장마가 아니고 우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뭐 근데 예보도 좀 많이 바뀌고 갈피를 못 잡겠어요. 날씨도. 예보는 잘 맞죠. 예보는 잘 맞는데 예보가 많이 네. 바뀌던데요. 그러니까 예보는 맞지만 워낙 종횡무진으로 날씨가 변화되니까 네, 비도 왔다 안 왔다 하고 네. 주식도 떨어졌다 올랐다 막 하고. 네. 이 투자자들의 심리를 반영하는 듯도 합니다. 네. 네, 오늘 사실 각오를 좀 하고 다들 이제 아침을 맞이하셨을 것 같은데 어저께 뭐 미국엔 빅테크 뭐 대형주 중에서 막 10%씩 빠지고 이런 반도체 회사들 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엄청 빠졌잖아요. 네. 그래서 오늘 각오는 했는데 역시나 어제보다 조금 충격이 컸던 게 네. 삼성전자가 한 장중에 3% 빠졌어요. 네, 그리고 하이닉스는 장중에 5% 빠지고 네. 어제도 빠졌는데 오늘도 굉장히 많이 빠져서 소부장들 특히 아침에 시초가가 엄청 좀 공포스러웠거든요. 네, 그렇죠. 많이 네. 빠졌었죠. 근데 낙폭을 많이 회복을 했고 특히나 TSMC가 오후 들어서 실적 발표를 서프라이즈를 내주면서 반도체 업종 전반적으로 낙폭을 많이 축소했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 전체적으로는 0.67% 그래도 하락을 했고요. 코스닥은 0.84% 하락을 했습니다. 네. 네, 오늘 개인 투자자만 코스피 3,800억 정도 많이 샀고요. 외국인은 오늘 3,800억 정도 순매도를 했습니다. 네. 네, 오늘 뭐 제일 많이 오른 업종은 뭐 통신 섹터, 음식료 섹터 이 정도였고 네. 섬유의복 어제 FNF가 많이 올랐잖아요. 오늘은 한 6% 정도 떨어졌고 기계 섹터와 운수장비 섹터 여기는 뭐 한미반도체가 한 3.7% 정도 네. 빠졌고 그리고 운수장비에서는 현대차가 3% 정도 하락을 했고 기아가 한 1% 빠졌습니다. 그동안 좀 강했던 조선주도 오늘은 삼성중공업 정도만 1% 정도 오르고 하나오션, 현대중공업, 현대미포, 한국조선해양은 소폭 이렇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오늘 그리고 굉장히 좀 어제 저녁에 나왔죠. 드디어 체코에 수십조 단위의 원전 수주에 성공은 했습니다. 사람들이 막 물어보더라고. 어떻게 20조나 수주를 했는데 왜 주가가 안 올라오고 떨어져요? 막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네. 그렇죠. 예. 미국 시장이었으면은 아마 많이 올라서 끝났을 거예요. 사전에 약간 오른 부분이 약간은 있고 또 하나 이제 그 회사가 저걸 뺏긴 회사 아니에요? 저기 밥캣. 나는 또 밥캣이 생각나더라고. 그게 완전 알짜 중에 초알짜거든. 1조씩 영업이익을 내주던 최근 2년간 1조씩 영업이익을 내주던 회사를 뺏겼기 때문에 사실은 저거 20조짜리 매출이라고 해도 언제부터 얼만큼의 매출과 이익이 잡힐지는 가봐야 되잖아요. 잡히긴 잡히겠지만. 근데 제가 보기에는 밥캣 뺏긴 게 더 크지 않을까? 이노빌리티 입장에서? 바켓 뭐 그것도 마음 아프지만 네. 뭐 심지어 뭐 두산바켓 방지법이라고 네. 언론에서 별칭을 붙여가지고 이렇게 발의가 되는 법도 있던데. 네, 맞아요. 뭐 오늘 사실 뭐 그 영향보다도 좀 충격적으로 세론이 많이 나왔어요. 원전주들이 전부 다. 네. 그래서 막 장중에 막 거의 상한가 갔던 회사들이 낙폭 다 상승 다 반납하고. 사전에 뉴스가 많긴 했었죠. 네. 뉴스보다도 이제 네. 기대감이 그러니까 좀 있긴 했었죠. 된다는 뉴스들이 굉장히 많이 사전에 많이 돌았었습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내용은 말씀드리면 오늘 하루는 좀 세런으로 좀 하락하기도 했지만 앞으로 상당히 좀 이 원전 산업에 대한 전망은 좀 밝은 것 같아요. 물론 이게 이 수주가 되는 게 당장 내년부터 실적 찍히면 이렇게 반응 안 했겠죠. 네. 근데 2029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납품을 시작을 하니까 아직 먼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좀 모멘텀 정도에 불과하고 그동안 그리고 또 이 한국 증시에서는 이 뉴스 보고 어저께 밤에 이제 수주 성공했다 뉴스 듣고 오늘 장중에 오늘 아침에 호가 엄청 떠가지고 시작했잖아요. 네. 거기에 매수를 했다면 아직 K 증시에 적응을 잘 못한 거라고 볼 수 있죠. 이렇게 한국은 뉴스가 이미 난 다음에 시초가 떴을 때 그때 매수하면은 물릴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K 세론이 많이 작용을 해서 어쨌든 이슈를 좀 말씀드리면 한수원에서 24조 원 규모로 체코 원전 수주 성공을 했습니다. 프랑스를 제치고 우선 협상 대상자 선정이 됐는데 네. 이때까지 항상 30조 원 규모다라고 체코 수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24조 원으로 줄었습니다. 그 이유는 원전 4개에 대한 수주가 나올 걸로 생각을 했는데 2기만 나왔어요. 그럼 2기면 반토막이면 15조 정도 돼야 되는데 24조 원이면 금액으로는 훨씬 더 좀 높은 금액을 받았다. 그래서 나머지 2기는 이제 추후에 수주를 아마 확정을 지을 텐데 그것까지 우리나라가 이제 수주를 한다면 훨씬 더 금액은 서프라이즈 하겠죠. 네. 그리고 이게 상당히 오랜만에 수주인 것 같아요. UAE의
바라카 원전 이게 2009년도에 200억 달러 규모로 수주를 했었는데 그때 이후로 한 15년 만에 이렇게 대형 수주를 했다고 하네요. 원전 노양부터 시운전까지 이렇게 전체 수출한 거는 15년 만이라고 하고요. 유럽에 첫 진출했다는 데 좀 의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이제 폴란드, UAE, 네덜란드, 영국, 터키, 우크라이나 쭉쭉 이제 원전에 대한 수주가 아마 진행이 될 텐데 그런 것들도 우리나라 업체가 좀 많이 참여하지 않을까 싶고요. 아무래도 이때까지 프랑스 대비해서는 이제 발전 건설 단가가 확실하게 저렴하기 때문에 그게 많이 이점으로 작용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29년도부터 공사를 시작을 한다고 합니다. 시작을 29년도에 합니다. 그리고 2036년부터 상업운전 시작을 할 예정이니까 뭐 기기 납품하고 이런 것들은 뭐 29년보다는 조금 앞서서 반영을 할 수도 뭐 있겠지만 어쨌든 수주가 찍히려면 당장 뭐 내년 내후년 얘기는 전혀 아닙니다. 네. 이번에 이제 그 수주에 성공한 업체는 팀코리아라고 해서 두산 에너빌리티, 대우건설, 한전기술, 한전 KPS 이렇게 상장사들로는 이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예상 공사비 수주액 같은 경우에는 두산 에너빌리티가 8.5조 원, 한전기술이 1.8조 원, 한전 KPS가 한 9천억 정도 아마 예상이 됩니다. 네. 근데 이제 오늘 참 호가는 충격적이었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는 고가가 17%였는데 마이너스 1%로 끝났고요. 대우건설도 엄청 큰 이제 건설사인데 19% 상승했다가 플러스 1%로 끝났고요. 한전기술은 무려 28%까지 갔다가 7.5%로 끝났습니다. 다 이런 식이에요. BHI도 뭐 13% 올랐다가 마이너스 5%로 끝나고 오늘은 엄청나게 K세론의 좀 전형적인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사실 반도체 이야기밖에 할 게 없어요. 네, 근데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어저께 좀 굉장히 많이 빠졌죠. 특히나 이제 ASML이 구성주 중에 하나인데 어제 13% 정도 빠졌고요.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AMD, 램리서치, KLA 다 10%씩 하라 그러면서 좀 충격적이었는데 TSMC도 어제 8% 빠졌거든요. 근데 오늘 실적 발표를 하면서 그래도 주간 거래에서는 한 4% 이상 TSMC는 상승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2022년 12월 달 이후로 나스닥이 하루에 빠진 걸로는 최대 낙폭이라고 합니다. 상당히 좀 오랜만에 미국 시장에서도 좀 충격적이었고 2.8% 가까이 좀 나스닥이 하락을 했죠. 워낙 급등했었기 때문에 최근까지 그래서 이제 차익 실현 물량도 좀 많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38번 신고가를 찍었잖아요. 그렇죠. 네, 하락한 이유는 일단 뭐 크게 두 가지인데 바이든과 트럼프 때문이죠. 네, 바이든은 일단 대중국 반도체 규제 관련된 발언을 했는데 해외에서 생산된 제품이더라도 미국산 소프트웨어와 뭐 장비, 기술 등을 사용했다면 중국 반입을 제재하는 해외 직접 생산 규칙 요 조치를 미국 기업뿐만 아니라 그 미국 기업 이외의 기업들한테도 적용을 하겠다 이런 발언들을 했고요. 미국 반도체 장비 업체하고 바이든과의 회동이 있었는데 그때 이 현재 규제는 너무 미국 업체한테만 피해를 준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중국으로의 기술 전달을 막지도 못하고 있다. 이런 불만에서 시작해서 이런 발언들이 좀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네덜란드 ASML과 일본의 도쿄 일렉트론 이 두 가지가 좀 집중 타겟이었던 것 같아요. 중국에 좀 많이 수출을 하고 있었는데 규제 대상으로 좀 언급이 되면서 둘 다 많이 급락을 했고요. 특히 어제는 ASML의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 호조였어요. 실적은 잘 나왔는데 가이던스가 예상에 좀 미달을 해가지고 충격을 좀 더한 것 같습니다. 네, 중국 판매 비중이 높았던 회사 들 중에 이제 ASML도 있지만 TSMC가 한 46%, 하이닉스가 30%, 삼성전자도 한 30%, 마이크론 엔비디아도 한 10%대 있어가지고 우리나라 하이닉스, 삼성전자도 일단 중국 매출 비중은 좀 높기 때문에 오늘 시초가에 굉장한 좀 충격을 좀 보였던 것 같고요. 그리고 하락 이후 두 번째는 이제 트럼프 발언이었죠. 이거는 어제도 말씀을 드렸는데 뭐 대중관세 60에서 100% 부과하겠다. 그리고 뭐 칩스법 이것도 이제 너무 우리가 보조금 뿌린다. 그래가지고 이 보조금도 뭐 안 줄 것 같은 그런 모양새도 좀 있었는데 국내 이제 여러 증권사 코멘트를 보니까 일단 이 두 명의 발언에 대해서는 너무 이렇게 우려를 크게 반영할 필요는 없다는 공통적인 의견을 좀 보였습니다. 먼저 한투에서는 한국 메모리 업체에 대한 영향은 좀 제한적이다 이런 리포트가 나왔는데요. 19년도에 이제 트럼프의 중국산 반도체 관세 부과가 처음 있었죠. 그때 이후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는 중국의 시안과 우시 팹에서 이 생산하는 중국산 반도체는 중국 고객한테만 판매하는 걸로 이제 방향을 틀었죠. 원래 충분합니다, 사실. 중국이 원래 자금률이 한 20%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리고 수요는 엄청난 나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에서 만든 건 중국한테 팔아도 충분합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네. 미국 고객향 제품은 중국에서 만든 게 아니라 네. 한국산 반도체로 전부 다 대응 중이라서 대중관세율이 만약에 실제 상향된다 하더라도 메모리 반도체 업체에 미치는 영향은 직접적인 영향은 없다. 네. 그리고 간접적인 영향 정도는 있는데 이거는 대중관세를 많이 부과하면 중국 사람들이 이제 IT 수요를 조금 낮출 수 있다. 수요 약세로 이어져서 간접적으로 반도체 수요 약세까지 좀 이끌 수 있는 점, 이 정도가 좀 간접적인 영향이었던 것 같고, 근데 이번에 반도체 사이클은 이제 스마트폰이나 PC 이런 것보다는 AI를 중심으로 한 미국 수요에 기반한 상승이기 때문에 간접적인 이 IT 수요 위축 영향도 좀 제한적이다 이런 코멘트를 좀 했고요. 삼성증권 같은 경우에는 이 대선을 앞둔 일시적 노이즈일 뿐이다라고 코멘트를 했습니다. 이 바이든과 트럼프 모두 이제 중국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면서 누가 되든 반도체에는 악재다 이런 투시 우려가 좀 커져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미 대중 규제는 2019년부터 매년 높아져 왔고 기업들도 이를 다 반영을 해온 상황이라고 합니다. 특히나 뭐 예를 들면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 센터 부분에서 중국 노출도를 원래는 한 25% 정도 됐었는데 최대 이거를 한 자릿수까지 줄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지금 AI 위주로 이제 수요가 많이 제품 판매가 늘어나서 오히려 이익은 많이 급증을 했죠. 그래서 지금 나온 노이즈들은 이렇게 투심 악화 요인일 뿐 기업들의 펀더멘털을 근간을 흔드는 요인은 아니다라고 코멘트를 했습니다. 그래서 많이 오른 건 그래도 사실이기 때문에 그만큼 차익 실현으로 일부 매도세가 나올 수 있지만 하락한다면 투자 기회로 삼을 필요가 있다 이렇게 코멘트를 했습니다. 많이 오른 상태에서 딱 거드링 촉발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사실은 뭐 마크 저커버그도 저격을 당했고, 그다음에 제프 베조스의 워싱턴 포스트도 저격을 좀 당했고, 뭐 이런 것들이 나오니까 아 이거 빅테크한테 이게 안 좋겠구나. 이런 심리가 딱 되니까 언제 팔아야 되는 거 아니야? 막 이런 고민을 하고 있었던 차에 아주 그냥 정확하게 그 핵심을 찔러준 거죠. 이거 안 되겠네. 분위기 이상하네. 빨리 확정 지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네. 그리고 오늘도 여전히 그 한 이틀 전에 말씀드렸는데 대만 언론에서 삼성전자가 HBM3E 엔비디아 콜 테스트 임박했다. 네, 이런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오늘 또한 중국 언론에서 나왔습니다. 대만 언론에서 이제 이런 얘기가 나왔다라고 이제 인용을 하면서 통과했다는 사실을 공급망으로부터 알게 됐다라고 보도가 나왔습니다. 네. 오늘 보도는 사실 엔비디아 콜 테스트 통과를 뭐 임박했다가 아니라 통과했다라고 코멘트가 나와서 네. 이거는 좀 시장 반응이 있을까 싶어서 봤는데 시장 반응은 잠깐 있을랑말랑 하다가 없었습니다. 네, 그래서 아직 이 중국 언론이기도 하고 그렇게 막 주류 언론사도 좀 아닌 것 같고 해서 시장에서는 이렇게 아직은 믿지 않는 것 같고 뭔가 좀 공식적인 아니면 좀 공신력 있는 그런 매체에서 이제 소식을 나오는 걸 좀 기다리는 것 같습니다. 그것보다도 그 이후에 연달아서 나왔던 TSMC 실적이 좀 많이 반응을 했는데 2분기 실적이 매출이 전년 대비 40% 증가, 전월 대비해서도 13% 증가했습니다. 엄청난 성장을 보이고 있고 전기 대비. 네. 전기 대비해서. 네, 그리고 순이익은 36% 전년 대비 증가했고 전기 대비해서 10% 추가로 증가했습니다. 네, 순이익은 이제 예상치가 2,350억 대만 달러였는데 2,478억 대만 달러가 나와서 예상을 좀 상회했고 영업이익률이 아주 놀랍습니다. 42.5% 영업이익률 나왔고 순이익률도 37%나 나왔습니다. 이 모든 게 AI 칩에 대한 강한 수요에 기반한 실적이었던 것 같고요. 3분기 가이던스까지 완벽했습니다. 이제 매출액이 예상은 한 220억 달러 정도 예상을 했는데 224억에서 232억 정도 예상치보다는 조금 높은 기준을 제시를 했고요. 매출 총 이익률도 52.5% 예상을 시장은 했는데 53.5에서 55.5로 훨씬 더 이익도 잘 나올 것이다. 이렇게 가이던스까지 완벽했습니다. 어제 ASML처럼 실적 호실적 발표했는데 가이던스가 예상보다 미달해가지고 좀 충격을 많이 받잖아요. 사실 미국 시장은 최근에 가이던스 미달로 떨어진 기업들이 좀 많이 있었더라고요. 그렇죠. TSMC는 가이던스까지 예상을 상회하는 실적을 내서 오늘 반도체 업체들 특히나 이제 삼성전자도 계속 마이너스 3%까지 갔었는데 쭉쭉쭉 이제 낙폭을 줄여서 플러스로 그래도 끝나기도 했습니다. 사실 한국 업체들은 좀 다른데. 좀 달라. 하이닉스가 뭐 워낙 같이 패키지로 묶여가지고 움직였기 때문에 그리고 또 여전히 지금 HBM 공급 부족이 상당합니다. 삼성전자가 진입을 하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아직까지는 공급 부족 상태가 상당히 심각하니까 오히려 HBM 적자가 더 심한 것 같아요.
네. 네, 사실 미국 시장이 굉장히 좀 잘 나가고 있고 뭐 엔비디아 이런 거 끝없이 상승을 해왔었는데 이렇게 하루에 막 6, 7%씩 떨어지는 거를 생각을 못했고 게다가 좀 떨어지는 이유에 대해서도 뭐 트럼프나 바이든의 이런 규제 발언 때문에 떨어질 거다라는 생각은 좀 못했잖아요. 네, 근데 그럴 만한 게 이제 펀더멘탈이 이제 AI에 대한 수요 이런 것들은 지금 계속 컨센이 상향이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반도체 같은 것도 이제 메모리 반도체도 그렇고 HBM 쪽도 그렇고 수요 전망이 계속 상향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제 다시 좀 펀더멘탈에 좀 집중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참 놀랍잖아요. 다 주변에서 엔비디아 딱 하니까 그때가 딱 지금으로 따지면 $160. 그냥 꼭 막판에 크게 움직이면서 뭐 시가총액 1위가 그냥 막 엄청난 금액이 팍팍팍 움직이니까 이거 좀 신기하고 말이 안 되는 것 같다 막 이랬는데 사람들도 다 엔비디아입니다. 그러니까 여지 없어요. 그죠? 사람 무르르 몰려가면 그냥 여지 없어. 근데 이게 우리나라 이제 사람들도 미국 시장 투자를 올해 엄청나게 많이 시작을 했을 것 같은데 우리나라뿐만의 얘기는 아닐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네. 글로벌리 전부 다 지금 미국 시장으로 달려가고 있는 움직임이 아닌가. 네. 그만큼 좀 유동성도 많이 좀 늘었고 해서 네. 변동성도 또 커지지 않을까. 그리고 밸류에이션이 좀 비쌌잖아요. 저는 계속 얘기했어요. 밸류에이션이 조금 비쌌다. 이거는 좀 비싸고 여기서 더 올라가면 버블이 시작된다. 예, 뭐 버블은 아닐지라도 이제 여기서 더 올라가면 버블이 시작된다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살아남으려면 밸류에이션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뭐 밸류에이션 어려운 거 아니잖아. 이익 대비 도대체 몇 배냐 주가가. 그럼 내가 이 회사 해서 돈 벌어가지고 내 평생에 이 회사 찾아 먹을 수 있느냐. 80배 정도 되면 나이 드신 분은 못 찾아 먹는 거예요. 그 이익으로 차곡차곡 쌓아갖고 80번 이익이 나야 그 회사 총액을 찾는 거잖아, 개념상으로 보면. 그러니까 그런 밸류에이션은 좀 하실 필요가 좀 있어.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3년 이상의 미래를 땡겨오는 것 자체는 굉장히 넌센스예요. 제가 보기에는. 몰라. 1년 반 전에 챗 GPT 3.5가 이렇게 터질 거라고 아무도 몰랐어. 예, 그건 모르는 일이에요. 근데 1.5년 전에도 그런 일이 있었는데 또 1.5년 후에 무슨 일이 어떻게 벌어질지 어떻게 알아요. 정확히 알기 어려운 일입니다. 예. 네, 제가 궁금한 건 얼마 전에 이제 엔비디아가 또 한 60% 정도 빠졌었던 적이 있었잖아요. 그때 이제 한국 사람들이 엔비디아 저점 매수로 다 들어왔단 말이죠. 과연 어제도 많이 들어갔을지가 좀 궁금하긴 하네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110 정도 수준 되니까 제가 계산해 보니까는 지금 오늘 아침 기준 한 30, 제가 포워드 기준 1년 해보니까 한 37배 나와요. 여기서부터 이제 더 떨어지면 이제 그 미국, 저는 이런 성장 기업 매출과 이익이 모두 성장하는 기업은 미국 평균의 한 2배 정도는 받을 수 있다고 보거든요. 미국 평균 한 17배, 18배 사이니까 35배 내외까지 떨어지면, 또 그 밑으로 떨어지면은 그때는 뭐 접근을 해도 단기적으로 뭐 시세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내일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안녕.